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단은 박수 한번 치고 가. 오늘은 무려 학수고대하던 기대하던 박찬욱 감독님의 12번째 작품 No Other Choice, I Have No Choice,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시점에서 정말 지금 뜨거운 반응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만? 지금 200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정말 한국의 거장 감독님의 영화가 나온 만큼 좀 오늘은 좀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좀 심층적인 그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그래, 와라 가을아. 거장 박찬욱 감독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만약 영화를 미술의 영역으로 구분한다면 미장센이 가장 강렬하고 미술적인 색채가 가득한 감독님은 박찬욱 감독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 허진호 감독, 최동훈 감독, 이명세 감독 등등이 있지만 정말 가장 다채롭고 진한 색을 사용하는 감독님은 박찬욱 감독님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품의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원작은 DX라는 미국 소설의 원작이 있어요. 그래서 도끼라는 뜻이죠.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이 원래는 작품의 원제도 모가지였다고 하네요. 또 이 영화의 원작인 그 동명의 원작을 배경으로 하는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매우 훌륭한 영화이기에 못 보신 분들은 꼭 추천드립니다. 제 평은 일단 제 채널이 미감사잖아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이 사실 미감사이지 않을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일단 아실 테니까 좀 줄거리 소개는 조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박 감독님의 영화는 일단 채도가 무지무지 진한 느낌을 이번에 더욱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뭔가 기존 박 감독님의 영화보다 채도가 되게 무지무지 진한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처음에. 이전 작품인 헤어질 결심은 좀 뭔가 되게 파스텔이고 좀 흐릿하고, 헤어질 결심도 나름 진하지만 좀 흐릿하고 뭔가 희미한 좀 미장센이 눈에 띄었다면 전 이번에는 되게 좀 강렬했거든요. 오히려 되게 모든 소품 하나하나가.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찬욱 감독님의 그 정말 색은 잘 드러났던 것 같고, 워낙 색을 잘 사용하시는 감독님인 건 알겠지만 영화의 또 류성희 미술 감독님과의 케미는 말할 것도 없고, 소품, 배경, 색감 등의 엄청난 미장센을 또 한 번 자아낸다. 그리고 저는 또 그 미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그 초반에 나오는 주인공네 가족인 만수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대저택을 보면서도 정말 이분은 미감에 미친 사람이구나. 겉보기엔 되게 일반 단독주택 같이 보이는데 무언가 되게 정돈되지 않은 건축 양식을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사실 한국에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주택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주택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그게 저는 한편으로는 뭔가 만수의 심리 상태를 대놓고 상징하는 듯한 건축 같이도 보였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사과나무라던가 리트리버 2마리, 총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그런 은유, 모든 게 다 만수의 그런 심리와 행동과 직결되는 소품들인 것만 같은, 하나하나 다 설명은 못 하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만수가 그 저택의 마당에서 그 아내에게 댄스화를 선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정말 저는 그 영화가 시작한 지 얼마, 그 타이틀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영화 완전 초반에 벌써 메타포를 그렇게 주고 시작하는구나. 근데 그게 또 마지막에 또 그 극 중에 미리 손예진 님이 그런 그 신발을 신고 댄스 스포츠 그런 거를 하는 거랑도 또 연결돼 있고, 그런 과정도 되게 흥미롭고, 아주 그냥 정말 이 사람은 이스터 에그를 좋아하고 정말 천지구나. 히치콕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는 저도 알았지만 정말 히치콕스러운 정말 변태, 관음적 연출은 그냥 히치콕을 오마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국의 히치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이
또 약간 어쩔 수가 없다를 보면서 되게 또 딱 두드러지는 부분은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 장르가 어떻게 보면 스릴러, 블랙 코미디 드라마인데 속도감이 사실 뭐 그렇게 빠를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근데 좀 약간 각본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극 중에 이병헌, 만수를 중심으로 다음 인물, 뭐 그 다음 인물, 뭐 그 다음 인물 이렇게 진행될 정도로 속도감이 정말 높았습니다. 그렇게 느껴졌고 저는 이 부분이 박찬욱 감독님이 이런 속도감 있는 연출도 잘하시는구나. 정말 색감 미장센만 잘 그리시는 분이 아니고 속도감 연출도 되게 잘한다고 느껴졌고 또 다음 인상적인 부분은 저는 코미디랑 대사였어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이제 보면은 사실 가장 또 많이 붙는 게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예, 워낙 작가주의 성향이 뚜렷한 감독님이시라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저는 만수가 좀 그 산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이 정말 저는 대놓고 코비드를 표방하는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대사들도 되게 재밌었고 뭐 고추잠자리 노래가 나오면서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씬들이라던가 약간 그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가 생각날 정도의 그런 약간 뭔가 그런 대사들도 많이 있었고 뭔가 이번 영화는 좀 사회적인 주제를 더 정면에서 말하는 작품이라 그런지 좀 그랬던 것 같고 그 또 극 중에 만수가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를 외치는 부분이 저는 되게 또 이런 대사들 하나하나 코미디적으로 느껴졌고 뭐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야, 너 뭐가지야? 하는 이런 강렬한 대사들 되게 또 배우들이 또 워낙 훌륭한 배우들이 이런 대사들을 잘 소화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되게 코미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의 코미디가 잘 녹아져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그 이병헌 님이 그 산에서, 이건 약간 스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서 본인의 그런 짤 아시죠? 그 일종의 그거를 패러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제가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진짜 현웃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찬욱 감독님의 아이디어인지는 뭐 알 수 없지만 되게 트렌드를 뭐 그런 짤도 섭렵하시고 되게 트렌드 반영을 많이 하신다. 또 박찬욱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시고 이제 거의 시그니처인 것 같은데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에요. 네, 이런 헤어질 결심 때도 그랬고 정말 박찬욱 감독님이 또 그 스마트폰 단편 영화제로 옛날에 그 뭐 일장춘몽이라는 영화도 연출하셨고 되게 그 전자기기를 되게 잘 다루시는 뭔가 그런 감독님이세요. 뭐 헤어질 결심 때도 그랬지만 박찬욱 감독님은 소위 앱등이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디지털 기기가 그렇게 영화에서 아름답게 나오는 거는 저는 진짜 유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는 또 박찬욱 감독님의 느껴지는 부분은 정말 캐릭터라이징, 구상을 정말 잘하신다. 원래 잘하셨지만 올드보이의 오대수, 친절한 금자 씨의 뭐 금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박찬욱 감독님의 그 메인 캐릭터의 그 구상력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쩔 수가 없다의 어느 부분에서 이걸 느꼈냐면 저는 그 만수라는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는 서사가 저는 되게 눈에 띄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의 가족, 그의 직장 모든 일단 인물이 만수와 관련된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수를 통한 시점에서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만수라는 캐릭터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또 평범해요. 예. 평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가정도 이렇고 재직기술까지 가졌고 어쩌면 적지 않게 뭐 자격증? 보유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 있어 보이는 인물이죠. 저는 이러한 인물에 오히려 관객이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윤리가 여기서 발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만수의 해고 실직에는 공감을 하고 뭐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공감을 그 부분에서 느끼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하는 후속 행위들에 대해서는 윤리적 판단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이 영화에,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다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바라보고 인물의 그런 캐릭터의 그런 당위성, 저는 그런 거에 많이 초점을 가지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비슷한 영화의 그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근데 버닝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영화가 그 영화도 젊은 세대들의 보이지 않는 분노, 계급 갈등, 이러한 어쩌면 되게 추상적인 분노를 영화가 정말 잘 표출한 작품이거든요. 반면에 어쩔 수가 없다는 그보다 어떤 여유로웠던 한 가장이자 인물의 애처로운 행복을 유지하기 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네. 저는 그래서 계속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수의 동기가 충분한 걸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자기 최면을 계속해서 거는 것 같았어요. 계속 어쩔 수가 없다라고. 네, 근데 저는 또 오히려 그 부분을 감독님이 이번에 통렬하게 짚은 부분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가진 자에게 되게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는다면 갖지 못했던 자보다 더 무시무시해지지 않을까? 좀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박찬욱 감독님이 이번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그 계급 구조가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뭐 직접적으로 조선시대 뭐 양반, 평민, 뭐 중인, 천민처럼 이런 계급이 아니라 지금의 계급은 뭐 재산, 소득 규정하고 구분하는 계급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중위소득 100%, 120%, 140%, 뭐 조금 더 가진 사람은 그에 따른 세금을 더 과세하고 뭐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러한 소득에 따른 생활의 격차도 또 하나의 계급 사회에 대한 방증이다. 박찬욱 감독님께서 이러한 주제의식을 만수의 캐릭터로 잘 투영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를 보면서도 느낀 건데, 저는 이 시대가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정말 점점 점철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먼저, 각각의 스스로의 극단적인 생존주의가 작용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보면 이러한 주제의식도 작품에 되게 내포되어 있는 듯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한 남자의 처절한 블랙 코미디 복수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괜히 박찬욱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한번 좀 증명하신 작품 같고, 작가주의 감독님 영화답게 영화의 호불호는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충분히 볼 가치는 분명하다. Absolutely. 이상 어쩔 수가 없다였습니다. 미감사였습니다. Peace. See ya.